여러분,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이자율이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 정말 맨날 듣는 소리죠. 거의 뭐 공식처럼 외우고는 있는데 막상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 좀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오늘 경제학계의 바이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딱 펼쳐놓고 이 오랜 수수께끼를 아주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학 짱 박사인 저와 함께할 두 친구가 있는데요. 짱구처럼 호기심이 아주 그냥 팡팡 터지는 우리 민준 학생, 그리고 명탐정 코난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슬기 학생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질문을 파헤쳐 볼 거예요. 도대체 왜? 얘네 둘은 시소 타는 것처럼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꼭 내려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영웅 슈퍼맨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슈퍼맨이 특별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자, 채권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슈퍼맨이 헐크랑 싸우다가 그만 자기 집인 고독의 요새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다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슈퍼맨이 제가 1년 뒤에 꼭 갚을게요. 약속하면서 돈을 빌리는 증서.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일종의 아주 멋진 차용증인 셈이죠. 그래서 슈퍼맨은 이 채권 한 장에 50만 원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1년이 딱 되면 빌린 원금 50만 원을 정확하게 갚겠다고 적어놨죠. 채권에 딱 찍혀있는 이 금액을 우리가 액면가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금액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아야죠. 슈퍼맨이 고맙다는 뜻으로 액면가 50만 원에 5%, 그러니까 2만 5천 원을 이자로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걸 표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채권을 산 사람은 1년 뒤에 어떻게 되죠? 원금 50만 원에 이자 2만 5천 원을 더해서 총 52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요. 슈퍼맨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와, 이게 무슨 일이죠? 어벤져스가 만든 아스가르드 은행에서 저희한테 돈 맡기시면 1년에 이자 8% 드릴게요 하는 엄청난 예금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갑자기 훨씬 더 돈 벌기 좋은 투자처가 시장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똑같이 50만 원을 넣었을 때 슈퍼맨 채권은 1년 뒤에 52만 5천 원이 되고요. 아스가르드 은행 예금은 54만 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은행 예금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짱구, 아니 민준 학생이 정확히 짚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50만 원을 주고 슈퍼맨 채권을 사겠어요. 바로 옆은행에 놓으면 돈을 더 주는데 이건 완전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입니다. 1년 뒤에 52만 5천 원을 받는다는 건 이건 뭐 못 바꾸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낡은 채권이 8%짜리 새 예금이랑 비슷하게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죠. 바로 이 채권을 사는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50만 원이 아니라 더 싸게 사야 나중에 52만 5천 원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은행 예금이랑 수익률이 비슷하네? 하고 사람들이 사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자고요. 시장 이자율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이 지나고 나니 이번엔 원피스의 루핀의 해적단이 은행을 차렸는데 이자율이 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제는 시장 전체의 이자율이 슈퍼맨 채권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거죠. 역시 우리 명탐정 슬기 학생 예리해요. 다른 데 넣어봤자 2%밖에 못 버는데 슈퍼맨 채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 수익을 보장해 주잖아요. 갑자기 슈퍼맨 채권이 시장의 핫 아이템이 된 겁니다. 당연히 서로 사려고 달려들 테니까 가격은 액면가 50만 원보다 더 비싸게 팔리겠죠. 맞습니다. 슬기 학생의 추리대로예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경제학의 중요한 법칙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소 그림을 보면 모든 게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시소의 한쪽 끝에는 시장 이자율이 타고 있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시장 이자율이 힘이 세져서 위로 번쩍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편에 있던 기존 채권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바닥으로 푹 꺼지면요. 와, 갑자기 기존 채권이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그 몸값, 즉 채권 가격은 하늘로 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시속 게임, 즉 반비례 관계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요. 여러분의 경제 두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이겁니다. 채권의 처음부터 약속된 액면가와 이자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다. 그래서 시장의 새로운 이자율과 경쟁을 하려면 이미 발행된 채권에 거래되는 가격이 대신 움직여줘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더우먼 같은 현명한 투자자인데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강력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이 시소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멋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